이재명 대표의 요번 주 재판도 두 개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한 가지가 이따가 또 한번 정리를 해볼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 있는데 일단 요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가 거부권을 하겠다라는 건 상권 분립을 부정하는 위헌 행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예.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일단 무슨 소린지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음. 이를테면 입법부에서 뭐 특검을 하고 이러면 그거는 입법부의 권한이잖아요. 네. 근데 행정부가 대통령이 그거를 거부한다면 그건 행정부의 권한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그러니까 서로 권한과 권한을 견제하고 이러는 것들이 음. 삼권 분립의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양반들이 그 집회 같은 데서 보면 음. 삼권 분립을 위반하는 거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거부권을 예, 행사하는 예. 게. 이게 무슨 예. 소리인지를 일단 잘 모르겠고 두 음. 번째는 그러니까 연설하는 것들이나 기본 논리를 가만히 보면 음.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모든 권력 국민의 어떤 주권을 대표하는 게 입법부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입법부에서 뭘 행사하면 대통령이 뭐 한두 번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봐주겠는데 음. 이걸 여러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 주권론 그다음에 음. 그것에 반하는 행위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어. 이게 인민민주주의거든요. 그렇죠. 예. 예. 인민민주주의 뭐 이런 계통이라서 음음.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삼권 분립이에요. 그렇죠. 근데 삼권 분립을 부정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음.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말을 짓거리니까 아무 얘기나 하는. 그런 거이고 그다음에 그거와 별도로 제가 이제 운동권 청산론 쓸 때도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핵심 논리 중에 하나는 국민 주권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입법부가 하는 일들을 행정부가 거스리는 것은 국민 주권론에 거스르는 행위다라는 논리를 하는데 어. 이것이 오히려 그러니까 인민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민주주의 우리가 아는 영미형 민주주의하고는 다른 거예요. 음. 예,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 인민민주주의가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정치 체제 아닙니까, 거의?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 예, 이게 말씀하시죠. 이 양반들이 운동권이 인민민주주의였거든요. 그러니까 음. 87년 6월 민주화운동 때 말로는 그러니까 직선제를 얘기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인민민주주의를 했었는데 음. 이 인민민주주의가 뿌리로부터 남아서 그러니까 촛불 민주주의를 거쳐서 이제 지금에 이르기 때문에 음. 인민민주주의적 성향이 많은 거예요. 음. 그래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자기들이 그런 성향을 음. 민주주의라고 오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집단입니다. 어.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를 생각해 보면은 대표자를 통해 가지고 대의적으로 민주주의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대중 정치를 얘기하는 거죠. 예, 예, 그렇죠. 예, 예. 대중적인 어떤 선호를 받고 대중적인 인기에 의해 가지고 뭔가 자기의 정당성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인민민주주의 모습인 것이고 예. 지금 그 저기서 싸우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우상호가 아니라 국회의장 선거할 때 우원식? 우원식이 네. 당선이 됐잖아요. 추미애가 떨어지고 이 과정에서 이제 우상호랑 양문석이 이제 갈등을 벌이는데 그 네네. 갈등의 요체가 양문석 씨는 당원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상호 씨는 국회의원들이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음. 투표를. 이것도 그런 논쟁과 유사합니다. 음.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 그러니까 음. 국민들이 직접 무언가를 해야만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라고 보는 것 대단히 같고, 위험한 예, 생각입니다. 대단히 그렇죠? 위험한 예. 생각이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해가지고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대표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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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민주주의라고 다 좋은 거 아니고 대중들이라 그래서 다 옳은 게 아니고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삼권 분립으로서 대의제 체제로 헌법상 보장이 돼 있는 건데 우리 이재만 대표는 굉장히 좀 반헌법적이다라고 좀 지적을 안 할 수가 예, 없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요 얘기도 좀 말씀을 안 여쭐 수가 없는데 오물투척하지 않았습니까? 예, 북한이 예, 이번에. 예. 근데 이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꼬랑지를 좀 내리는 모습인데 북한이 요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 같은 저는 경우는 우리 쪽이 잘못을 먼저 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두 가지 점에서 하나는 남북 관계를 중심으로 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어. 트럼프의 11월 달 대선이 있고 네네. 미국 지금
대선이 격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럼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트럼프 행정부가 출연했을 때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네. 북한은 남북 관계, 그러니까 북한은 11월 미국 대선을 겨냥해서 남북 관계를 통해서 북미 관계로 가려고 하는 조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이번에 음, 뭐 이렇게 조금씩 건드리고 하는 게 단순히 네, 그냥 11월 대선. 대한민국과의 관계가 아니라 미국과의 어떤 대선까지도 염두에 놓은. 그렇죠. 네네. 그게 아마 맞을 거고, 두 음, 번째는 그러니까 여기는 성동격서 또는 심리전의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 네. 저기 GPS 교란 행위가 있고 어, 그러니까 오물 투척 행위가 있잖아요. 네네네. 형식적으로 물러서더라도 음, 그게 정말 꼬리를 내렸다라기보다는 음, 물러섰다가 또 하고 물러섰다 또 하고 이러면서 음, 서서히 단계를 높여가는 어떤 그런 과정의 한 일환일 수 있는데 네. 후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어, 이거는 북한이 꼬랑지를 내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요 정도 단계에서 조금 일단 멈췄다가 조금 더 센 강도, 좀 더 센 강도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단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 무슨 유인물을 살포한 정도가 아니라 오물을 투척했거든요. 예, 그리고 오물에는 뭐 생화학 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GPS는 실질적인 피해를 지금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포사격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 포사격과 어떤 준하는. 그런 준하는 그런 위협 행위 같아요. 아, 상당히 심각한 걸로 보입니다. 예. 단순한 그냥 오물 투척이 아니라 거기에 또 뭐 딴 거 넣을 수도 예, 있고, 예, 예. 그렇죠. 그리고 GPS 같은 경우도 실질적인 어쨌거나 피해를 주니까. 예. 그래서 이게 포를 쏜 거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분명히 그 정도 급에 해당되는 이거는 약간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었고요. 근데 민주당이 갖고 있는 이제 자세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터지면은 당연히 북한이 잘못했고 북한을 지적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이제 뭐 전단 살포를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쟤네들이 저기 그 오물투척을 하는 거다 이런 논리를 피니까 이게 좀 누구 국회의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재명 대표의 가장 위험스러운 측면이 이런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 객관적인 국가안보 위협을 그러니까 그 있는 그대로 보고 그에 맞게 대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 아주 리더잖아요. 그렇죠. 리더로서 책임 있는 대를 트는 게 아니라 음, 이거를 꼭 그러니까 어떤 정정용으로 삼고 그다음에 음, 정정용도 그 마치 그 대남 위협이 없는 것처럼 지금 여러 차례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쉐쉐 발언 같은 것도 그 중국 대만 문제가 터졌을 때도 거의 유사한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 이재명 대표가 책임 있는 리더가 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런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들은 조금 문제를 삼을 필요가 있어요. 어. 나중을 위해서라도 문제를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뭐 음. 북한에 대해 가지고 또 뭐라고 얘기했었죠? 선조였나요? 뭐 그때 했던 워딩이 또 문제가 됐던 기억이 나는데. 그 저걸 했었죠. 그러니까 음, 38선에서의 부분적인 충돌이 음. 충돌이 큰 충돌로 비화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발언들을 계속했었죠. 음, 그러니까요. 북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인식이 제가 보기에는 뭐 이념적인 것 같지도 않고 그냥 하나의 어떤 그 인기에 입각해가지고 북한에 대한 관점도 바뀌는 것 같아요. 그 네. 여기서 조금 생각을 좀 달리 한다면 저는 네. 이념적인 거라고 봅니다. 어, 그러니까 이 양반이 운동은 학생 운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네. 한 그 학생 운동 어느 시기에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그 학생 운동권의 급진주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음. 그런 생각에 선점돼 있어서 어,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사물을 보는 눈이 마비된 상태 맛이 같습니다. 가버린. 예, 북한에 네. 대한 대남 위협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어, 약간은 착시 현상 또는 생맹 상태 뭐 그런 어, 걸로 보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예, 상태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북한에 대해서 또다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화영의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된 문제인 건데요. 이화영 씨에 대한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7일 날 공판 조서가 이루어지고 8일 날 판결문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판결문 자체가 이화영 씨에 대한 판결문인데 그게 이재명에 대한 제1호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검찰은 아직까지 이 쌍방울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지는 않았지만 이화영을 기소할 당시 공소장에 이재명과 이화영 두 사람을 공범이라고 적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화영이가 유죄가 나오면
공범인 이재명 예. 대표도 당연히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요. 그렇죠, 대표님.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네. 두 가지가 이제 어떤 상당히 심각한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다수 야당이 그러니까 검수완박의 마지막 국면, 네. 검찰청을 아예 해체해서 기소청으로 바꾸려고 하는 음.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걸로 갈 거다. 네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면 검찰청이 지금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검찰이 마지막 수사에 피치를 올리는데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첨부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보도하고 계세요. 근데 그 보도가 터무니없는 보도라기보다는 말이 되는 보도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두 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도 6월 7일 이화영 씨의 재판이 매우 중요한 거죠. 지금 그렇죠. 거의 공범으로 적시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화영 씨가 유죄 판결이 나면 이재명도 동시에 유죄 판결이 사실상 나는 거고 그렇죠. 이걸 가지고 그 검찰은 뭔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이어서 연쇄적인 재판들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따라서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걸로 보입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사법 처리 국면과 네. 이것을 무마하기 위한 민주당의 대여 공세. 그러니까 같이 가면서 제가 볼 때는 6월 달이니까 한 네. 9월까지는 한국 사회가 아주 경랑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 경랑으로 가는 게 이번 주 주말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시작되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화영 측의 변호사가 김현철 변호사죠. 민주당 출신의 또 도의원했던 사람인데 김현철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대북 송금 사건은 피고인 이화영의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는 되지 않았지만 공소사실 기재상 현재 야당 대표인 이재명이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화영에 대한 유죄 판결은 불가피하게 이재명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재판으로 작용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화영에게 대북 송금 유죄 판결을 내릴 거라면 상세 이유를 밝혀야 되고 더 꼼꼼하게 생각을 하고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6월 7일, 8일 요거를 좀 늦춰달라라고 지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건 아주 흥미있는 얘기인데 네. 이게 지금 이화영 전 경기도지사 측 변호사잖아요. 네네. 이 변호사가 그러니까 사실상 공범이다 이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하고 이재명 있죠. 대표한테 다 네. 불리한 얘기를 다 한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서 무엇을 하기 위한 거냐면 재판 기일을 연기하기 위한 조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만큼 지금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재판 급한 상태가.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표도 급한지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이화영 씨의 후원 계좌 글까지도 지금 올려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많이 좀 급하신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어차피 1시, 1, 2심 같은 경우는 사실심이고 공소장 자체에 일단 이재명 대표도 공범이라고 적시가 돼 있기 때문에 판사님께서 판결을 내리실 때도 이재명에 대한 언급을 안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예. 공소장 있는 대로 일단 판결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 주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격동의 시간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대표님. 지금부터 한 3개월 정도가 정말 한국 정치의 또 다른 운명을 다루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 주말부터 시작해서 금토입니다, 그렇죠? 예, 이번 주 예. 금토에 어떤 판결이 나올지 여러분 꼼꼼하게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 주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